안녕하세요. 연문천자문의 염정삼. 문준혜입니다. 자, 오늘은 65강의 이제 글자를 배우시겠는데요. 65강의 8글자는 이제 세록, 치부, 거가, 비, 경의 8글자입니다. 네. 자,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죠? 네네. 앞에 강에서 네. 사실 임금을 모시고 함께 이제 임금의 행차에 참여하는 문관 또 무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거기에 이어서 계속 이제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대대로 네. 이제 부귀영화를 누린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 너무 막 그 고위관직에 올라야만 네.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는 쪽으로 네. 설명이 치우치지는 않을까요? 네, 이제 걱정이 좀 고대에는 되네요. 조금 그 네. 세습이 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 지금보다도 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었겠죠. 네. 네. 자, 그럼 글자 설명해 주세요. 네, 세록 치부의 세는 네. 이제 세상 세자이기도 하고 세대 세자이기도 합니다. 네. 록은 이제 복록자이고요. 네. 치는 사치할 치자, 부는 부귀할 부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 네 글자를 먼저 해석을 해보면 세세토록 녹봉을 받아서 네. 사치스럽고 부귀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 네 개의 거가 비경의 거는 이제 네. 술의 거자. 지금은 차라고 읽는데요. 네. 예전에는 이제 술회였으니까 네. 술의 거로 발음하겠습니다. 네. 가는 이제 멍의 가자, 네. 비는 살찔 비자, 경은 가벼울 경자입니다. 그럼 이 구절은 무슨 뜻인가요? 네, 이 구절은 네. 거가 하면은 사실은 임금이 타는 수레라는 가마라는 이런 단어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 전체 맥락에서 보면은 신하들의 삶을 묘사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고 수레를 타고 다니며 이렇게 그냥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비자는 수레를 타고 다닐 때에 그 수레를 모는 말이 살이 쪄 있고 네. 그들이 입는 옷은 갓옷은 가죽옷이거든요. 네. 갓옷은 가볍고 좋다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이제 입고 있는 밍크 코트가 굉장히 가볍고 윤이 난다. 네. 이렇게 이제 상상해서 연결하면 네, 되겠네요. 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한 글자씩 글자 네. 자영하고 의미를 네. 설명해 주세요. 네, 네. 자, 먼저 네. 세상 세자를 볼 건데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세상, 이 세계라는 의미로 쓰잖아요. 근데 네. 세대라는 의미가 사실은 먼저인 것 같습니다. 세대. 한 세대, 두 세대 할 때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한 세대고 네. 그 다음에 다시 저희가 아이를 낳으면 두 네. 세대고 이렇게 이제 세대를 네.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 글자를 설문해자에서는 설문해자 소전을 보시면 네. 열십자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으로 아. 그려져 있어요. 네. 그리고 허신도 네. 이 글자를 30년이 한 세대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열십자 세계로 구성된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세대라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보는 거죠. 옛날 글자도 근데 그렇게 생겼나요? 그런데 이제 근문에 좀 올라가 보시면 네. 이 글자는 그렇게 열십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네. 사실은 나뭇가지가에서 잎이 나는 모습을 상영했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뭇가지에서 잎이 나는 게 왜 세대가 될까요? 나뭇가지에서 가지가 네. 자라다 보면 또 갈라져서 거기서 또 새로 가지가 나오고 또 네. 잎이 나고 이러잖아요. 계속 네. 이렇게 가지가 분화가 되면서 네. 점점 더 많아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연상이 되는 거겠죠. 자손이 그런 방식으로 번식하는 것처럼 네. 모양이 그렇다라는 네. 거죠. 네, 네. 그러면 옛날에 이런 글자로 세대 세자로 이루어져서 지금 알 수 있는 그런 글자가 있나요? 세대 세자로 구성되고 그 밑에 나무 목자를 쓰면 네. 사실 나뭇잎 엽자가 되거든요. 원래 나뭇잎 엽자는 우리가 한번 써보면 위에 이렇게 풀초가 있고 그 다음에 세상 세자가 있고 이렇게 나무 목자가 있죠.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얘기하시는 요 글자가 원래는 이제 우리는 세상 세자로 알고 있는데 요게 나뭇가지에서 그렇죠. 이렇게 뻗어나는 모양에서 네네. 지금 나뭇잎 엽자 속에 네. 들어갔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이 글자 자체는 네. 나무에서 가지가 뻗쳐 나가듯이 네. 그렇게 나가는 모습을 상영한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세대라는 의미가 됐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글자는 이제 음. 본문에서는 네. 세세토록, 대대로 이런 의미로 음. 해석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글자 한번 자, 보실까요? 그 다음 글자는 이제 록자인데요. 네. 이것의 원래 의미는 복을 의미하는 록입니다. 복록. 그래서 이제 네. 복이라는 의미인데요. 사실 네. 이 글자는 복이라는 의미보다는 사극을 보면 왜 녹봉이라는 말, 그 단어를 그죠. 많이 들을 수 네. 있잖아요. 녹봉이라는 게 이제 조정에서 일을 하고 거기서 음. 이제 월급을 받는 것. 그것을 음. 예전에는 이제 녹이라고 했고 녹봉이라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그런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네. 이 글자는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보일시고 보일시는 신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복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발음 성분이 돼서 이 글자가 들어간 것들이 대체로 발음이 록으로 발음이 되죠. 네. 자, 예를 들면은 왼쪽에 실사를 쓰고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 글자를 써주면요. 네. 이 글자가 푸를 초록색 녹자. 할 때, 네. 그 녹색할 때 푸를 녹자가 녹자죠.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퇴근변에 이 글자를 붙이면 기록할 녹자가 기록할 됩니다. 녹자가 예. 되는군요. 그래서 이렇게 세 글자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이제 네. 형성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원래의 의미는 복이라는 의미지만 대체로는 이제 나라에서 네. 받는 이제 급여의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죠. 네. 근데 그 대대로 그 녹들이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나 보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직업 자체가 그 아버지가 어떤 그 직위에 있었으면 아들이 그것을 세습하는 경향들이 많았으니까요. 특히나 한나라 때 한 고조 유방이 자기가 나라를 세울 때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얼마나 후하게 네. 보상을 했는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예, 네. 그래서 이런 문장들이 이제 성립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 글자는 네, 사치하다 할 때 치자인데요. 예, 맞습니다. 이 글자는 이제 잘 아는 마늘 따자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발음이 치입니다. 그렇죠. 네, 설명해 그래서 주실까요? 이 글자는 사람 인자에 네. 마늘 다자가 붙어서 음. 사치스럽다 하는 치자거든요. 네. 근데 허신의 설문에서는 이 글자를 형성자로 분석을 해놨어요. 네. 그 형성자라는 거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발음이라는 발음 거거든요. 성분이라는 건데. 근데 이게 좀 납득이 잘 안 되시죠. 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벼화자 옆에 마늘 다자를 쓰면 요게 발음이 네. 옮길 이자가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고대에는 이게 마늘 다자로 읽히기도 하고 치하고 이하고 하면 이제 끝에 모음이 네. 이로 끝나는 그런 발음을 나타내는 음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발음이 치이고 네. 허신은 이것을 형성자로 분석을 해 놓은 거죠. 네. 허신은 이게 우리가 사치하다 할 때 사치하는 네. 큰데 옆에 밑에 네. 사람 자자를 쓰는 네, 글자죠. 맞아요. 네. 그래서 참 저 사람 사치스러워 그럼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네. 여기서는 그러면 좋은 뜻으로 치자를 썼을까요? 글쎄요, 그게 이제 가치가 어떠냐라는 것보다는 네. 그냥 고대의 대대로 그런 공신들에게 이렇게 녹이 후하게 주어져서 그들이 네. 굉장히 윤택하고 윤택하게. 부유하게 네. 살았다. 이걸 표현하느라고 이 글자가 사용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그 다음 글자 설명해 주세요. 예, 그 다음 글자는 이제 부유할 부자인데요. 이 글자는 뭐 구조가 집을 의미하는 집 네. 면자 아래에 요거는 이제 복으로 발음이 되죠. 그래서 이 글자가 들어간 글자들이 대체로 복이나 부나 이제 이런 비읍 자음을 가진 계통으로 발음이 되는데 요 안에 있는 성분만으로는 복복자 안에 들어가 있죠. 그죠?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글자는 집 아래에 요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사실은 형성자처럼 보이지만 네. 원래는 이 글자가 술단지를 상영한 글자예요. 술단지. 예. 그래서 집 아래에 뭐 술단지가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서 네. 회의자로도 사실은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술이 있다는 게 왜 부유하다는 뜻일까요? 집에서 아마도 친에게 이제 제사를 드린다거나 하는 이런 넉넉한 것들을 이제 표현한다고 할 수 있겠죠. 제 생각에는 술을 빚으려면 네. 쌀이 남아야 되는데 먹는데 급급하면 쌀 빚을 그런 곡식을 따로 저장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네. 술을 빚을 만한 음. 그런 정도의 여유가 넉넉한 있다. 살림이 된다는 뜻에서
혹시 회의적으로 풀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허신의 설문에 근거하면 이 네. 글자는 사실 형성자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소리를 나타내는 그 부분이 네. 간혹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도 이제 우리가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회의자로 네. 분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나의 설명이고요. 허신의 설문에 보면 갖춘다라고 하는 뜻으로 네네. 해석하고 있거든요. 네. 뭘 갖추어 있다 그러면 음. 그 사람이 갖추고 있는 재물, 아주 기본 생필품을 그렇죠. 제외하고도 네. 다른 많은 것들을 이 사람은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구비되어 있는 넉넉하다 것이니까 넉넉하다는 이런 뜻이 되는 뜻으로 거죠. 이제 해석하도록 네. 그렇게 이제 풀이되어 있습니다. 네. 네. 세록치부를 이제 네네. 한번 설명해 세록치부는 주세요. 네. 세세토록 그러니까 대대로 네. 조정해서 녹을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사치한 생활을 하고 부유하게 살았다. 네. 아. 그래서 이제 공신들에게 얼마나 후하게 네. 이제 대접을 했는지 그런 이야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구절에 이제 음. 첫 번째 글자가 거자인데요. 네. 차로 있죠? 네네. 지금도 거라고도 읽어요. 자전거 할 때는 거라고 읽죠. 그러네요. 네. 네. 이 거자는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술의 연자 네. 또는 가마 연자 할 때 나왔던 그 부분하고 연자의 아랫 네. 부분에서 모양이에요. 자세하게 네. 이제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뭐 그냥 바퀴도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말을 매야 하는 말의 멍에 걸어야 하는 이제 그 부분도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의 모습을 보시면 사실 바퀴 부분이 하나만 남아 있고 네. 바퀴처럼 있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일직선으로 한일자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표현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바퀴가 이제 2개나 혹은 4개나 이렇게 좀 돼 있어야 네. 그 안정적으로 그 탈 것들이 굴러가지. 음. 외발 자전거는 되게 이제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바퀴 하나만 그렸다는 건 네. 생략했다고 볼 그렇죠. 수 있겠죠. 여기 근문을 한번 보실까요? 네. 근문을 보시면 여기 가운데 있는 밭전자처럼 생긴 건 네. 사실 사람이 아마 올라타는 부분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술의 몸체에 음, 해당되는 그렇죠.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 양 옆에 있는 요게 아마 바퀴겠죠. 예. 네. 그런데 이제 근문에 좀 간략한 형태로 가보면 네. 이 부분이 하나로 생략이 됐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술의 네. 거자가 이런 형태로 쓰이고 있고 네. 현대 발음에서는 이제 자전거라는 발음 외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차로 읽히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 글자 볼까요? 네. 그다음 글자는 이제 멍해 가자인데요. 네. 멍해라는 게 혹시 어떤 건지 딱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멍해 하면 저는 사랑의 불렀던 노래. 원래는 이제 네. 짐승에게 뭘 끌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거기에 이제 걸쳐 놓는 네. 것인데 사실 그것이 이제 추상적으로 네. 자유를 구속하고 또 그렇죠. 뭔가를 끌어야 되니까 힘들게 하고 네. 이런 것이 거기에 돼서 이제 매여서 늘 일만 해야 그렇죠. 되는. 예. 그래서 죽도록 이제 일하다가 그냥 어. 가야 되는. 멍해 가자에 음. 구성되어 있는 부분들은 말이에요. 그죠? 말과 네네. 위에 더할 가자가 예. 있습니다. 이것도 네. 사실 허신의 설문해자에서는 네. 말 마자가 의미 성분이고 네. 더할 가자가 발음 성분이다. 네. 사실 그렇죠. 더할 가로 읽히니까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말에다 더해 놓은 거다 이렇게 해도 사실은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말이나 소에게 뭔가를 끌도록 더해 놓은 어떤 네. 기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그렇지만 이제 설문해자에서는 형성자로 풀었고 네. 이것이 이제 멍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본문에서 네. 거가라고 했을 때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거가는 사실 천자가 타는 수레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본문에서는 어떤 공신들의 네. 대대로 이제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의 삶을 묘사한 거기 때문에 임금의 수레라고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수레를 타고 다닌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레를 탈 만한 고위 관직의 사람들이다. 네. 또 그런 사람들이 이동할 때의 수단이다. 이렇게 그렇죠. 이제 보아야 네네. 되겠다는 수레를 거죠. 타고 다닌다 이렇게 네.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글자를 보시면 이제 살찔 비자인데요. 두려운 글자입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많이 네. 사용하는 글자죠. 요새는 뭐 비만을 네. 경계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할 때요. 네. 이 비자는
구조는 간단해 보여요.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달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살이 찐다는 거는 이제 신체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네. 고기 육자가 붓으로 쓰였을 때 이렇게 쓰인 거로 보시면 되고 네.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파자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원래는 파자로 구성된 글자가 아닙니다. 네. 설문의 소전을 한번 보시면요. 네. 고기 육자는 이제 맞는데 네.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은 사실 조절하다 할 때 그 절자예요. 예, 절자. 예. 그래서 절자하고 고기 육자로 구성되어서 이게 이제 살찔 비자가 되었는데 네. 사실 왜 살찔 비자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발음도 아니고요. 네. 예. 어떤 그 송대 학자는 살이 너무 과다하게 많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절자가 들어가서 조절해야 된다는 아. 의미로 절자가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좀 억지스럽죠. 그러면 이제 다이어트 비자네요. 어쨌든 왜 이게 월과 육과 절로 구성되었는데 살이 쪘다는 의미로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지금 비만 뭐 이렇게 조금 이제 살이 쪄진다는 것을 조금 경계하거나 특히 여성들은 이제 두려워하는 말로 제가 두렵다고 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옛날 사람들에게는 먹고 굉장히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상징이어서 이렇게 포동포동 살이 쪘다는 거는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비옥하다 이런 말들, 그 다음에 우리가 땅에 걸음 줄 때 비료라고 하는 말들에도 이 단어가 한자어가 그렇죠. 쓰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글자에서도 살이 쪘다라는 건 나쁜 뜻으로 쓰이는 게 아닌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살이 찌려면 일단 먹을 것이 이제 네, 풍족해야 그렇죠. 되니까요. 네. 그 정도의 여유가 있는 삶을 묘사한 거겠죠. 자, 마지막 글자는 이제 경자인데요. 네. 이 글자는 가벼울 경자입니다. 네. 근데 수레 거자하고 네.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지하수 경자여서 네. 이것이 이제 발음 성분인 거죠. 네. 이 경자가 들어간 것은 대체로 발음이 이제 경으로 읽히는 아. 한자들이 만들어집니다. 네. 이제 수레가 가볍다라는 의미로 네. 에서 확대가 돼서 이제 모든 가벼운 것을 표현하는 어. 단어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건 이제 형성자라는 걸 금방 알 네. 수가 있고요.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거가, 비, 경 이렇게 네 글자를 배웠는데요. 앞에 거가는 이제 설명을 하셨고 네. 이 비자는 이제 살찔 비자, 경자는 가벼울 경자였는데 네. 이 문장 안에서 어떤 것이 이 살찐 것이고 어떤 것이 가벼운 것인지에 대해서는 네. 잘 파악이 안 되네요. 좀 더 그렇죠.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거는 좀 고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논어 옹야편에 보면 네. 승비마 의경구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네. 부유한 사람의 이제 삶의 모습을 표현하는 내용으로 네.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네. 해석을 해보면 네. 살찐 말을 타고 네. 또 가벼운 가죽옷을 입는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천자문의 이 구절 네 구절 안에 네. 그것을 이제 압축적으로 좀 표현하기 위해서 네. 거가 비경을 이렇게 넣다 보니까 네. 거가 비경 안에서 이게 다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아, 예, 그렇군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세록치부 거가 비경을 다시 네. 한 번만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 모습은 네. 대대로 그러니까 세세토록 조정해서 녹을 받으면서 네. 사치스럽고 부유하게 네. 살며 네. 그다음에 거가 할 때는 이제 수레를 타는 거겠죠. 네. 이제 말이 모는 수레를 타고 다니는데 네. 그들이 타는 수레를 모는 말들은 살이 쪄 있고 네. 그다음에 그들이 입는 가죽옷은 가볍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들의 풍요로운 삶을 묘사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배울 8글자는 66강의 책공무실, 그 다음에 늑비각명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